안녕하세요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궁금증 해결하기. 요새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사실 매수 대기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매도할 수 있는 매물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매수자분들께서 미리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 몇 가지 챙겨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계획 세우기, 매수 예정자 첫 단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10% 납입 후 보통은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좀 다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매매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억 단위로 매매 약정금을 매도자에게 지급 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합니다. 강남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후 대략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름의 소요 시간 후에 허가 혹은 불허가 나는데,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나머지 계약금 일부를 마저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3개월 내로 치러서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받았던 약정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계약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가 목적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맡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허가를 맡으냐?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나라에서 투기의 우려와 지가 상승의 우려 때문에 이 지역의 아파트나 뭐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나라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압구정은 지금 2년 차입니다. 올해 4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잘 안 나오나요? 궁금해 하시는데 잘 나옵니다. 어떤 분들 잘 나오냐? 무주택자,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허가 나옵니다. 그 외에 기타 합당한 사유,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합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허가가 나오고요. 갭 투자는 안 됩니다. 왜냐면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하래요. 그래서 부동산의 목적대로, 아파트는 거주죠. 내가 실거주할 목적으로 샀다라고 하면 허가가 나오는데 저는 실거주 할게요 라고 하고 실거주 안 하면 토지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 거래 금액의 최대 상한 10%까지 1년에 한 번 최대 2년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4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상한이 4억 10%니까 최대 상한 4억씩 2회까지 8억까지도 내가 물 수 있구나. 이행 강제금을 예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 압구정 아파트 지금 재건축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2년 실거주고 갭 투자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합당한 사유는 도대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인이 기숙사용으로 쓰겠다. 뭐 아니면 그 외에 지금 이 부분은 밑에 분 설명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상속 이유는 빼고요. 지금 여기 허가 구역 내에서 들어오실 때는 직장, 학교, 질병 뭐 내가 회사 때문에 출퇴근 때문에 우리 회사가 여기 있어서 무조건 나는 여기 이곳에 지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든지 아니면 학교 때문이라든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나는 병원을 치료를 받으는데 이게 너무 멀면은 원래 집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뭐 다주택자지만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모두가 긍정적으로 끄덕일 만한 사유일 경우에는 허가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시도를 달리한 세대원 전원의 이사 일 경우에 허가가 납니다. 근데 수도권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를 내주는 강남구청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매수지 고려사항, 압구정 재건축, 구역별 상황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존재하는데 1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왔습니다. 1구역이 미성아파트,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여기는 신현대, 구현대, 그 다음에 현대 8차, 그리고 일부 한양아파트의 일부. 여기 5구역까지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매물이 잠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물이 잠긴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가 가능한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매물들만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면 그 후로는 이렇게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여가지고 1가구 1주택이 아니어서, 아니면은 요런 방금 위에 적어놓은 상속, 이혼, 직장, 학교, 질병, 시도를 달리한 세대원 전원 이사 혹은 해외 출국, 최대원 전원의 장기 해외 출국이라는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매도자의 집주인의 매물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고요. 그러니 매물은 적고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는 많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당연히 매도자는 적고 매수자는 많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신고가 행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22년 4월 현재 고려할 사항. 자,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떤 거가 좋아요? 어떤 매물이 나아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업 시행 인가 시에 감정 평가를 한대요. 이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편적으로는 도급제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것 또한 많이 쓸 뿐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전제 하에 과연 어떤 아파트 매물이 제일 조금 더 유리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재건축 시 감정평가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재건축 아파트 구매 시 먼저 확인하는 게 도급제냐 지분제냐 요건데, 현재 압구정 아파트는 도급제 지분제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 후에 원래 지금 3월 마지막 주에 나오기로 했던 이 구역의 설계 공모안 역시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온 후에 다시 진행돼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서 모든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좀 가능성이 높은 도급제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시면 좋냐. 자, 지금 위에다가 제가 살짝 적어놨는데, 대지 지분. 자, 도급제 지분제 했는데 한마디로 도급제로 했을 때는 조합이 주인이에요. 일을 시키는 건 시공사예요. 시공사에 일을 시키고 시공사에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 재건축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남는 아파트를 팔거나 뭐 아니면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 남는 수익 혹은 마이너스 나는 비용 모두 다 도급제로 했을 때는 조합이 책임을 지는 거고, 지분제로 했을 때는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보통은 도급제로 많이 합니다. 압구정은 워낙 또 노른자위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사업이 당연히 플러스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도급제 쪽을 또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급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했을 때는 대지 지분을 보시고, 대지 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지분제일 때만 대지 지분을 보시는 거예요. 도급제일 때는 지금 대지 지분 보시고 플러스로 고중저 1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5층 A, B, C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3배수로 해서 45층이 된다면은 나는 펜트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C그룹 10층부터 15층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사셔야지, 나중에 추첨을 할 경우에도 이 위쪽에 있는 30층에서 45층 사이에 이 높은 층의 추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도 보셔야 되고, 한강변 요것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대로 한강변 위치를 고수할 수도 있고, 그건 조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혹은 나중에 감정평가 시 이 한강변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금 더 감정평가 가액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선 안에서 대지 지분도 보고 고중저 층수도 보고 한강변과 또 역과의 거리,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면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은 깊고 결정은 빠르게. 입지 조건은 저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민은 깊고 하지만 결정은 빠르게. 왜냐하면 호가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압구정 아파트 1구역부터 6구역까지의 모습인데 여기가 압구정 동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노른자 자리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인데 1구역 미성 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 있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때문에 매물이 잠겼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 매물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매물이 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자는 많지만 매도자는 적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6구역까지 이렇게 해서 6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1000세대에 가깝거나 1000세대 이상이고 제일 많은 쪽이 이제 3구역이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대수 규모 면에서 3구역을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데 실제 2구역과 3구역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30평대 매물 사실 수 있는 매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진행이 멈췄거나 보류된 매물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차선의 선택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3구역하고 2구역만 오르지 않거든요. 다 같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 시세 나와 있는데 와 83년도래요. 현대아파트가 30평이 3,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아파트가 3,700만 원이었으면 지금 10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네, 83년도에 비해서 100배가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요. 현대 아파트 내에서 30평대가 지금 최근 거래된 거 보면은 32평이 43억에 거래가 됐는데 실거래가 신고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금액대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이고요. 현재의 모습인데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설계를 좀 잘 뽑으면은 땅 모양을 보시면은 사실 한강 뷰가 거의 다 나올 수 있게 설계도 할 수 있지만 특히 3구역은 장점이다 단점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뒤쪽은 좀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좀 아시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약정계약서 쓰기, 억 단위 약정금 지급,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이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 그 외 예외 규정은 모두가 끄덕일 수 있는 합당한 사유 시 허가가 가능하다. 요거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그 후 보름 정도의 시간 후에 나머지 계약금의 일부 혹은 중도금 40% 지급 후에 이것도 협의에 의해서 결정 가능하고요. 허가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고 반드시 실거주 2년 토지거래 허가고요. 실거주 2년입니다. 이 부분 미리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건축 중 어디가 제일 좋아요? 1구역 중에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어디가 제일 좋냐고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다 좋습니다. 왜 다 좋냐? 압구정동이라는 이 브랜드와 여기에 명성과 여태까지 네이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치면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그 1위 자리를 명성을 놓친 적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 명성과 그 다음에 강남 8합군, 그 다음에 신사역, 신분당선, 위례선 한 번의 복합 이제 환승센터로 거듭나는 신사역, 아니면 압구정역, 압구정 로데오역, 아니면은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길 등등해서 상권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사통팔달 되는 교통 입지 그리고 모두들 1000세대 이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빠요 라고 말씀드리기 극히 힘듭니다. 어디가 됐든 일단은 만약에 진입하실 수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디 부분을 고를 때가 아니라 일단 압구정이란 지역 안으로 내가 먼저 들어와서 조합원 지위를 먼저 선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 요소가 있더라고요. 자,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10년 뒤에 최고를 선점할 것인가
원래 뭐 앞을 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미래를 보고 살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자라고 많이들 하는데 근데 장애 요소가 있어요. 이 선택할 때 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전 가격. 2년 전에 혹은 4년 전에 나 가격은 여기에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가격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최고가인가요? 언제든 다시 돌아가도 그때 똑같이 물어봐도 그때의 그 가격이 당시의 최고가예요. 최고가인데 야, 언제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파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는 매도 시점을 잘 잡으시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부 구역을 고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굳이 2구역일 이유 없고 굳이 3구역일 이유 없습니다. 당연히 동일선상에서 모든 매물이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면은 2구역, 3구역 혹은 뭐 1구역 원하시는 4구역, 5구역, 6구역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지만 현재는 매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구역 고수를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나은 조건의 매물들은 점점 줄고 어느 순간에는 나의 선택폭은 극히 적어지고 결국은 압구정동 진입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 요소는 전액 현금이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갭 투자가 안 되고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액 현금인데 이제 뭐 2구년권, 3구년권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뭐 받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따로 뭐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요소 네 번째 실거주. 주차난이 너무 심한데 네, 주차가 힘들죠. 힘든데 이게 또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치다 보니까 가치 있는 땅이고 이 가치 있는 땅을 선점하기 위해서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몰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나가지 않았을까요? 수요층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요. 구역별 선호도 3구역 제일 많이 선호하고 세대수가 많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2구역 아니면은 뭐 그 외 1, 4, 5, 6구역인데 지금은 매물이 잠겨 있는 상태여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 매물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선호하는 구역이 아니라 매수 가능한 차선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 접근 가능한 매물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전액 현금, 그다음에 매수하실 땐 대지 지분도 보시고 층도 보고 건물 평수, 현재 평수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많이 얘기하시는데 용적률, 건폐율 외에도 실무상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나는 40평대 살고 있는데 갑자기 30평대를 준대요. 줄여가지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원래 있는 평수의 플러스 10% 정도 내외로 해서 더 키워주던지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또 이렇게 동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현재의 건평 역시도 고려하실 때 조금 염두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지 지분이 조금 적더라도 지금 건평을 고려해서 나중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조금만 더 물고 이제 그 플러스 알파의 평수로 옮길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건평 역시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요. 대지의 모양, 구역별 땅의 모양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감정평가할 때 집의 가치를 먹일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감정평가 공식. 거기에서 또 이제 개별 요인이라고 해서 지역별 땅 모양을 보는데 이 땅이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든지 직사각형 이렇게 토지의 효용도를 높일 수 있는 땅이면은 뭐 100점 만점을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모양이 네모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꺾인다든지 이럴 때마다 한 번 꺾일 때 한 점씩 0.2점씩 감점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지 모양이 좀 예쁘면 좋아요. 최대한 토지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양일수록 또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서 매수하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역을 고집하지 말자. 실거주 2년, 전액 현금, 무주택 및 1주택 처분 조건이신 분들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3구역만 오르지 않는다. 압구정이란 이름으로 함께 오른다.
뭐 평수야. 지금 평수로 무조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는 지금 30평인데 나는 50평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추가 분담금을 모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50평대로 옮기실 수 있고 안에서 이제 그건 내부에서 이제 나중에 단계별로 해서 또 진행할 때 이렇게 평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합원이 되시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압구정 수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